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계속 사전 예약 물량을 처리하느라 제대로 된 영상도 좀 못 올리고, 무엇보다도 이제 이 차가 그때까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시승하는 장면들이 고객님들이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요. 그래서 오늘 좀 시승기를 찍으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인 시승하는 것들이 고객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시승하러 갈 건데요. 우선 이제 제일 먼저 좀 달라진 부분이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가 됩니다. 그 전에 저희가 마사다를 판매를 했었는데요. 마사다 차량에선 지원되지 않았던 건데 제법 이제 괜찮은 옵션들이 들어왔다는 것들이 바로 보여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탑승을 할 건데, 탑승하기 전에 좀 사양을 좀 보게 되시면은 가죽 시트도 있고, 핸들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이전에 중국차하고는 좀 다르게 좀 국산차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. 저는 특히나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핸들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옵션 버튼인데요. 이게 제가 타고 다니던 기아 자동차 핸들하고 거의 비슷해요. 저는 이걸 보면서 왠지 역시 명신이 그 현대 기아 1차 벤더다 보니까 비슷하게 만든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됐습니다. 요 키가 스마트 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옛날처럼 이제 리모컨은 되는데 이제 키를 꽂아야 시동이 되시는 거예요. 이게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시동 걸리는 음이 좀 나오지가 않아서 어색해질 수가 있는데, 해당 부분은 또 금방 적응을 하실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우선 아까도 살짝 말씀을 좀 드렸지만 나름 이제 내장 사양이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. 특히나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거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? 국산차에서도 이 정도 디스플레이만 보면 이 정도 급 정도 옵션이 되는 차들이 사실은 없는데,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진일보한 게 아닌가. 이 차를 판매를 하고 이 차를 좀 취급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, 처음엔 저도 이제 그랬어요. 이 보조금 받는 이 중국산 자동차를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될까,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될까. 저는 사실 차의 포지셔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 차는 정확하게 국내에서 단종된 다마스를 대체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차를 몰아보고 좀 취급을 해보니까 이 차는 다마스하고 스타렉스 사이에 있는 차긴 한데 스타렉스에 좀 더 가까운 차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타렉스나 지금 현행 나오는 스타리아보다는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마스보다는 스타리아 쪽에 좀 더 가까운 차,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차를 처음에 이제 시동을 걸고 가장 조심하셔야 되실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, 차를 받으시면은 요 블랙박스가 전원 연결선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군산 공장의 이 야적장에 계속 이제 차고지에 차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블랙박스 선을 뽑아 놓는 거거든요. 이 부분은 차 운전하시기 전에 한번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국산 전기 밴들이 가지는 공통점인데요. 이렇게 이제 오토 기어가 있는데 로터 방식으로 이 피단이 없습니다. 이 피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중립을 놓고 이 옛날처럼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잡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세요. 실제로 저희가 탁송을 하다가 탁송 기사님들도 차를 묶어야 되는데 이 P레버가 있는 줄 알고 주차 브레이크를 안 당겨서 사고가 난 케이스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특이한 부분이 이 IVI,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인데요.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이제 통풍 시트, 그 다음에 열선 시트, 이런 것들을 수동 버튼이 아닌 이를테면 IVI 시스템으로 저희가 좀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부분,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기존보다 좀 진일보한 거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이 안테나가 있습니다. 이 안테나는 뭐냐면 SKT LTE망에 이 시스템이 접속이 되어 있다는 거세요. 그래서 안드로이드 어플처럼 어플을 불러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, 역시나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건 이런 티맵입니다. 차량을 받으시면은 바로 쓰실 수가 있으세요. 제가 기존에 쓰던 자동차보다
터치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좀 약간 실수를 하게 되는 좀 그런 경향이 없죠. 하나 더 좀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, 차를 받으시게 되시면은 왼쪽에 보면 이제 컨트롤러가 있는데, 여기서 이제 좀 신경 쓰실 부분이 이 에코 모드. 에코 모드 밑에 있는 요 동그라미에 이제 그 파워 마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주행을 해야 나오는데요. 이 회생제동의 그 레벨을 정하는 거예요. 전기차는 아무래도 좀 전기를 아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L1, L2, L3. 이게 뭐냐면 L1은 회생제동 레벨이 가장 약하고요. L2는 중간, L3는 회생제동이 가장 강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거의 브레이킹을 잡지 않고 악셀레이터 조작만으로 거의 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되는데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좀 적응되시는 측면이 있어요. 고개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서판교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출발합니다. 해당 차를 몰게 되면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, 일단 잔진동이 없어요. 이 내연기관 차들은 필연적으로 이 피스톤이 항상 상하로 수직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 모터는 상하로 수직 운동하는 게 아니라 회전 운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진동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고객님들 중에 이제 차를 받아보시기 전에는 이 세아벤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, 그렇게 컴플레인이 좀 많으셨던 고객님들도 차를 받으시면 굉장히 좀 누그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차 본연의 어떤 펀더멘탈이라고 해야 되나, 이 구동의 조용함, 그리고 잔진동이 없다라는 점, 요 점들이 이제 고객님들한테 아주 어필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이 차는 한국 사람들이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는 현대 기아 차는 분명히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품질의 만족도 수준이, 고객님이 현대 기아 차를 기대하신다면은 그것보다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. 하지만 그만큼 가격도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타는 건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은 잘 만들어내고 있다. 그리고 이제 처음에 차를 타시면은 국산차에 비해서 좀 뒤로 좀 밀리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이 경사로 방지 버튼을 끄고 켰다를 조작을 해봤는데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데,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차차 개선될 것 같고, 감안하시고 운전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지금 요 안양에서 서판교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. 이 길 자체가 굉장히 고바위입니다. 전에 제가 다른 채널에 나와가지고 요 길을 저희가 취급했던 마사다로 운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때도 보면은 이 차가 이제 힘이 전혀 딸리지 않는다, 이제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, 구동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차를 타시면서 구동 성능 때문에 불만이다,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. 여기 올라가게 되면은 정상에 올라가다 내려가게 되는데, 내려갈 때 보면은 저희가 브레이크 조작을 많이 하게 돼요. 브레이크 조작을 많이 할 때 브레이크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이 전기 차량을 팔게 되면서 알게 된 점이 뭐냐면은, 이 전기차가 힘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이게 가속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크기에 비해서 화물을 굉장히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스타나 스타리아나 이런 차들이 900kg에서 1톤 정도를 적재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세아벤 같은 경우는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보다 훨씬 크기가 작아도 적재 중량은 1톤 정도를 중량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거운 화물이나 적재를 했을 때 부담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올라가게 되시면은 엔진의 힘이 딸리면서 굉장히 급박한 주행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. 이 차가 사실은 다마스나 스타리아 중에 스타리아에 좀 더 가까운 차긴 하지만, 다마스를 모시다가 이 차를 타시게 되신다면, 아니면 다마스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 차를 구매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가 있다. 특히나 보조금과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게 되면은 소상공인 지원금이 나오게 되는데, 뭐 일부 지하철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실구매가가 1,520만 원밖에 안 됩니다. 그런 걸 감안하시게 되시면은 이 차의 만족도의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지금 고바위가 거의 다 올라왔는데요. 이 카메라로 보면 이 고바위가 굉장히 낮은 고바위처럼 보이게 되시는데,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
이 고개가 굉장히 높은 거를 이미 체감을 하실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, 이 내려갈 때 이제 브레이크 성능을 아무래도 보실 수밖에 없는데, 제가 좀 낀 거는 뭐냐면, 물론 이제 제가 L3를 걸어 놓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제 브레이킹 없이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. 근데 브레이크를 제가 살짝 잡아보면은 브레이크가 확실히 현대기아에서 제가 몰던 차량보다는 좀 더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차량을 판매하면서 고객님들한테 피드백을 들은 상황 중에서도 이 상황이 있는데요.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차량을 보게 되신다면은 뭐 전기도 아낄 겸 해서 L3로 타시는 게 맞다. L1, L2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브레이킹에 좀 부담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L3로 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지금 보면 이제 L3로 타실 경우에는 거의 브레이킹을 잡지 않고도 이런 고개를 내려올 때 자연스럽게 감속이 되는 경우가 지금 나오게 되시는 거예요. 목적지 도착해서 여기가 후진을 하고 있는데요. 후진 카메라가 보면은 좀 포지션은 좀 위에 있습니다. 정면에 있는 건 아니고요. 포지션이 위에 있기 때문에 좀 넓게 보이기는 하는데 화질이 다소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래도 뭐 식별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요. 영상으로 따지면 한 480p 정도 화질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핸들 조향 연동 이게 노란색 줄로 다 되시고요.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목적지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차를 또 몰게 되면서 알게 된 점은 뭐냐면은 전반적인 무게 중심이 좀 앞쪽으로 좀 쏠려 있어요. 요거는 이 차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화물차의 특성이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이제 짐을 실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차가 이렇게 앞쪽으로 약간 쏠려 있게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저희 이제 고객님들이 화물차를 평상시에 몰고 다니시던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적어요. 뭐 세컨카 용도라든지 아니면 캠핑카 개조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개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그 차가 좀 이렇게 무게가 좀 눌려 있는 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막 특별히 하자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시승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시승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